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입니다. 첫날인데 마지막 날과 첫날이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도 그런 기분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분도 안 들어요. 지금 일상이 다 무너져가지고. 자, 오늘 첫날이에요. 네. 1월 1일입니다. 어제 법률 대리인은 체포영장이 아예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 네, 윤곽근 변호사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입장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직접 돌아봅시다.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적법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이십니다. 법원이 불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합법이고. 그러면서 내내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헌정질서 수호 얘기를 해요. 헌정질서 수호. 이거 들어봅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국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법을 수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니, 국면이 계엄도 법을 수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헌법을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한 것이다. 지금 그럼 체포영장은 뭐냐? 불법이다.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 법원은 영장 청구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주체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적법하다. 이 절차가 적법하다고 평가한 겁니다. 법원이 집행하는 영장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아예. 윤석열이 하는 건 헌정질서 수호, 법치주의. 나머지는 그게 수사기관이든 법원이 하든 불법 무효. 그래서 기자가 물어봐요. 그러면 도대체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어디냐? 들어봅시다. 수사 권한 가진 기관이 어딥니까? 그것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고,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되고 본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밝힐 그러니까. 건데요?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디서 내든 다 응하지 않을 거니까. 1월 그러면서- 1일부터 너무 화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꼼짝도 안 하고 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대화가. 그래서 어디서 수사를 하면 되냐? 말을 못 해요. 검찰이든 공수처든 국수본이든 다 윤석열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이 그냥 법이에요. 윤석열만이 오로지 법이고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그거를 내로남불 아니냐고 하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법 체계가 엉망으로 됐습니다.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체포영장 응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를 자신이 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이상의 적법 절차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질 않아요. 어떤 법률도 절차도 헌법 조항도 다 자기한테 불리하면 지킬 생각이 없어요. 자기는 법 위에 존재하고 자기가 하는 것만이 오로지 합법이에요. 절대 군주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은 틈만 나면 북한이 도발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해왔잖아요. 지금 북한이 도발합니까? 윤석열이 포를 쏘고 무인기를 띄우고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북한이 도발을 해요? 지금 현재는 윤석열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고 도발하는 가장 큰 주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장 체포해야 돼요. 그런데 헌재의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네,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그렇게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기각됩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일주일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장에는 시한이 있단 말이에요. 체포영장은 일주일 유효합니다. 네, 어제 발부된 게 이제 1월 6일까지입니다. 현재 판단이 아무리 빨라도 며칠 걸릴 테니까 버티면서 일주일 지나서 또 새로운 영장 발부 받는 상황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이에 극우 직결시키고 영장 또 나와도 또 똑같이 버틸 거예요. 또 똑같은 말 하면서. 아니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권한 행사가 정지돼 있는데 무슨 따질 권한이 있다는 겁니까? 자, 그러는 사이에 극우 유튜버들이 일제히 같은 메시지를 냈거든요. 어제 대표적인 극우 유튜버들 잠깐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으로 총력 집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총력 집결해 주시길 바라고. 자, 이게 지금 내전에서 국민들이 의병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는 다시는 대통령 시키면 안 돼. 내가 볼 때. 그때 계엄령을 선포해서 딱 아버지 박정희처럼 해버렸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관저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령관이. 그러니까 전 나가야 돼요. 이번에 체포영장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 어디라고 체포영장을 때리고 난리야. 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 이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따로 행동 지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효율적으로 투쟁해 나가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버텨서 영장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저기서 나온 사령관은 전광훈 씨입니다. 자, 정말 정광훈일까요? 이 일사불란하게 같은 메시지를 내요. 그리고 일주일 버텨가지고 휴지 조각을 만들어야 네. 된다.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윤석열이 이런 합법적인 절차에 응할 거란 기대 자체를 아예 하질 말아야 됩니다. 공수처든 어디든 간에 그런 기대 자체를 하질 말아야 돼요. 설마 같은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당장 체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처분이든 뭐든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결과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체포해야 하는 겁니다. 당장. 자,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상대는 그 어떤 절차로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적법한 영장을 받았으면 당장 집행해야 돼요. 시간을 주면 줄수록 그구들은 더 집결하고 더 기가 살고 그러다가 집행하러 들어가는 사이에 막힐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모여서. 당장 오늘이라도 집행해야 된다. 그런 사이 이제 최상목 대행은 국가 애도기간이라고 하더니 김건희 특검 꼭 맡고 싶어 해요, 보면. 예. 대한민국의 보수 전체가 김건희 특검 하나 막으려고 이 난리를 피우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관은 2명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하라. 네. 여야 합의하라. 마치 여야 합의가 안 된 것처럼 여야 합의하라는 건 개소리죠. 왜냐하면 이미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으로 지난 11월 달에 진작에 합의를 했어요.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렇게 언제 발언을 발표한 겁니까, 했습니다. 이게? 지난달 19일이었습니다. 봅시다.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했다고.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뭐라고 하면서 2명만 임명했냐면 봅시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최상목 합의했다니까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예,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보다 여야 합의하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법률 어디에도 없는 권한이에요. 네. 어떻게 그걸 고릅니까, 본인이? 법에 있지도 않은 권한, 특정 재판관에 대해서 사실상 임명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법에 없는데 대통령한테도 없는 권한인데 대행이 자기가 만들어서 특정 재판관 임명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 자체로 위헌이고 탄핵 대상이에요. 이제 당장 탄핵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선택을 했잖아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온갖 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거론할 만한 2가지 중 첫 번째는 대통령실이 최상목의 배신감을 느꼈다 뭐 이런 보도 있었죠. 네. 어제 그런 기사가 몇 개 나왔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은 좀 버텨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컸다고 하는데 이렇게 임명이 되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배신감을 언급하고 있다. 네,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공직자 출신 참모 중에 하나였는데 배신감이 클 것이다. 뭐 이런 대통령 측 관계자 발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굳이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고 이거 짜고 치는 거 스톱인가? 거꾸로? 페인트 모션인가? 하는 관점인데 헌재재판관 6인 아닙니까 현재? 네. 정영식 재판관 이외에도 또 한 사람의 재판관이 윤석열 편일 수 있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물론 사실 여부는 당사자 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8인 체제에서 이제 8인 체제가 되는 건데 네. 2명만 임명되면 그중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 한 사람까지 해서 5대 3으로 기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포석 아니냐 이런 가설이에요. 왜냐하면 6인 체제와 다르게 8인 체제에서는 3명이 반대를 해야 탄핵안 그렇죠. 인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대 3으로 기각시키려는 어떤 포석 아니냐라는 가설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9인 체제가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가설은 헌재재판관 2명 임명해서 탄핵은 피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또 국힘으로부터 압박도 비껴가는 그래서 계속 대행으로 생명 연장하려는 잔머리다. 양쪽 줄타기라는 가설인데 이것도 역시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중요한 건 어차피 그 속은 아무도 몰라요.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우선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제기한다는 가능성이 보도됐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이 있고 나서 입장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부 회의를 거친 뒤에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진작부터 거론됐던 건데 국회의장이 현재 이제 대행이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권한쟁의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위헌이라고 나올 텐데 문제는 이제 출석도 안 하고 지연 계속 시키면 이게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헌법소원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수감되는 조국 전 대표가 이미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계엄으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됐다. 그리고 그래서 헌재에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재판관 9명 임명이 되지 않아서 내 재판 청구권이 침해됐다 네. 하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재판관 임명 안에서 조국의 재판 청구권 침해했다고 인정을 하면 이거는 빠르면 1, 2주 내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 헌재가 마음만 먹으면 헌재가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아예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고 해서 강제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최상목의 팔을 붙들고 동그라미 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법을 대통령 혹은 대통령 대행이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가 없어요. 그런 상황 자체는 헌법을 만들 때 머릿속에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건 위헌이야 딱 부러지게 결정한 걸 안 한 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대행이 안 하면 즉시 탄핵할 근거가 생기죠. 그리고 이때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는 걸 이미 받아버린 거니까 무게가 달라지는 점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수단도 진행하고 또 최상목 대행의 저는 탄핵도 준비해 두어서 언제든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이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준비해 두고 임기 단축시켜서 탄핵 질질 끌지 모르니까 그 전에 끝내버리자는 방법이고 상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듣도 보도 못한 방안을 모두 다 구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 어떤 합법적인 절차에 응하지 않을 거거든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검법 지금 계속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네. 최상목 대행은 그냥 두고 계엄 국회에 참석한 나머지 3명을 탄핵해버리는 거예요. 대행은 그대로 있는데 국무위원들이요. 국무위원들 차관이 직무 일을 대행할 수는 있는데 이 국무회에서 국무위원이 되지 못해요. 차관이. 그럼 이런 다 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되면 그럼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를 못합니다. 국무회의 의결권이 없어져서. 그러면 국회의장이 해요. 대통령 대행은 그냥 있어요. 있기는. 이거 듣도 보다 못한 방법 아닙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한꺼번에 다 날리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금은 입 밖으로 낼 필요 없는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봐야 돼요. 체포영장에 누가 헌법소원을 합니까? 저쪽은 법 그 자체를 무시하고 자기가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역풍이니 뭐라고 하잖아요. 중풍이다? 라고 답해 주면 됩니다. 네. 무슨 역풍이에요. 지금 이 내란을 진압하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의 거대한 역풍이에요. 자, 그래서 체포 관련 어디까지 원로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수작들이에요. 예. 눈도 깜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로가 누군지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이름도 알 필요 없고 기사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제목이 보이면 그냥 꺼버리세요. 역풍하면 중풍하고 답해주세요. 너 중풍 걸린다 그러다가 예전에는 어른들이 풍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즘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혈관이 막히는 거죠. 혈전이 생기거나. 네. 역풍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자, 체포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척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 아직 밝히지는 않았는데 네. 다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는 했습니다.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발언이? 그리고 앞서 공수처가 윤석열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두 번이 휴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일 수도 있다 이러면 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기동대 요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경찰 지금 국수본하고 지금 공수처가 공조본부 만들었잖아요. 예. 경찰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이 기동대, 특공대 다 투입하세요. 다 모조리. 왜 자꾸 시간을 주고 그 스텝 거에서 6일 지나잖아요? 또 발부받아야 돼. 이 과정을 또 한 번 거쳐야 돼요. 두 번째는 틀릴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 자들은 응할 생각이 없어요. 이 정도면은 응하겠지. 영장을 받으면 순순히 걸어 나와서 골목 성명 내겠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꿈 깨세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이 자들은. 자, 아참 조국 전 대표 얘기해서 이거 잠깐 보여드리고 끝내야 되겠다. 1월 1일이니까.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자마자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이분이 시간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예. 그 전체 내용은 수감된 분이 왜 이렇게 바깥 세상을 이렇게 걱정하시는지. 근데 저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는데 괜찮나요? 저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가 아닌데. 아 그런가요? 네. 어느 전화번호지? 저 전화번호는 가려주세요. 이미 늦었나? 아 그래요? 그럼 전화번호는 안 나오게 해주세요. 아 이거 그 프리뷰 모니터에 뜬 거군요. 예, 예. 우리는 프리뷰 모니터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편지를 띄우지 마세요. 그 편지 봉투는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자 여기 왔거든요. 누구 번호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정보는 좀. 예, 그러네. 저기 줄줄줄 네. 전체를 읽어보실 분들은 띄워주세요 편지. 예, 그 이걸 캡처해서 보시고 저 아래쪽 당부의 말을 잠깐 봅시다. 맨 마지막 단락에. 네. 마지막 단락. 예. 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내란, 군사반란 일당 처벌,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 갈 길이 멉니다. 저는 갇혀 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됩니다. 제 몫을 대신해 주십시오. 위 과업이 모두 달성되는 날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가로치고 건투도 있잖아요. 아 아래요? 네. 그리고 뉴공을 매일 아침 시청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뉴공 시청자에게 보내는 말도 있습니다. 전체 캡처해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자, 조국 전 대표가 헌법소원 한 얘기도 했죠. 예. 공수처 오늘 체포해야 됩니다. 시간을 줄 이유가 단 1도 없어요. 단 1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체포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두 번째 영장 청구 이후는 더 어려워지고요. 바보 되는 겁니다. 바보. 공처가. 자, 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이었습니다.